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시더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그냥 소소한 움직임이었고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플러스 5.13% 정도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코스피 0.03% 상승, 코스닥은 마이너스 1.32% 하락, 코스피는 양매수 2,350억, 코스닥은 양매도 2,000억, 선물시장은 상방에 달러점을 매도였습니다. 이 와중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플러스 5.13% 정도 반등을 해줬고요. 프로그램 매수 8만주 정도 들어와줬으면서 키움 27,000주 매도, 미래에스 34,000주 매도, NH 48,000주 매도, 삼성에서는 21만주 매도가 나와줬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들어와줬습니다. 외국인 72,000주, 기관들은 15만주 정도 들어와줬고요. 전일 매도 물량을 쏟아내줬었던 상호펀드에서 97,000주 다시 한번 재매수 유입 들어와줬습니다.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어저께 하락은 사실 과투매였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한 타임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의 매출 비중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하나 비전 쪽 매출이 있고 하나 정밀기계 쪽 매출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캐시카우는 하나 비전 쪽이에요. CCTV 사업이고 지금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 2위입니다. 원래 4위였다가 2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 왜 중국발 CCTV IP 이슈로 인해서 교체 수요가 폭발해가지고 점유율도 올라가지고 매출과 영업이익 연평균 성장률 10% 이상 올라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바텀 밸류를 거의 2조 원 가까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조 원, 최소 2조 원이란 거예요. 많이 주면 2.5조 원까지도 줄 수 있고 2.7조 원까지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정밀기계 쪽이 사업 부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반도체, 공작기계, 그리고 SMIT인가? 그렇게 있을 거예요. 세 가지 비중인데, 반도체가 비중이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는 공작기계하고 SMIT 쪽이에요. 근데 공작기계가 30%고, 나머지를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매출 비중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40에서 50% 내외가 중국 쪽 매출 비중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선반영을 해준 건데, 제가 어저께 IR팀에 좀 전화를 한번 했고 얘기를 좀 물어봤는데 결국 IR팀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건 이거였어요. 만약 중국 쪽에 만약에 중국 쪽 반도체 제재에 들어가가지고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나와주고 아니면 뭐 관련돼가지고 수출 규제 들어오게 되면 괜찮겠냐라고 했더니 회사 측에서는 타격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타격이 거의 뭐 미비할 것으로 보고 있고 사측에서는 결국 이제 반도체 장비 매출 비중이 10%인데 그걸 훨씬 더 이 규모 자체를 훨씬 더 늘릴 것이고 우리는 국내 고객사와 협업 중이고 고객사 기준으로 확대를 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뭐 구체적인 매출 비중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고 제가 그냥 리서치한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이게 딱 이 정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예. 하지만 그 정도 플로우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딱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이거 그냥 중국발 트럼프가 당선돼가지고 트럼프발 이슈 그냥 일단 선반영을 좀 과하게 해줬구나. 한번 과하게 해줬다라는 거를 인지를 했고,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트럼프 되면, 북한이래. 중국산 CCTV 수입 안 하고, 그러면 다 이제 교체할 건데, 그거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아가지고 냉정하게 따지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죠. 이거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라는 기업의 이 구조로 봤었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저께 이 하락에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를 저는 여러분들께서 안 하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댓글도 강한이에요, 강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어저께 이제 종목이 조금 빠졌잖아요. 어저께 종목이 좀 빠지다 보니까 다들 이 세상 이렇게 부정적인 분들로 다들 바뀌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에 제가 HLB라는 영상 찍을 때도 제가 하한가 갔었을 때도 저는 영상을 찍었었던 사람이에요. 보시면 이슈를 덮었는데 보안의 유지 실패로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 이 악재 뉴스 띄었었던 게 뭐죠? 콜 테스트 실패했다고 자기가 뭐 내부 관계자하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신빙성 없는 그 뉴스 기사를 써서 그때 뭐 마이너스 한 10% 가까이 장중에도 빠지고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13% 빠지고.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거? 이슈에 이슈를 덮었는데 어떤 이슈에 어떤 이슈를 덮었고 보안 유지가 어떤 식으로 실패가 된 것이죠? 이게 뭔가 그냥 근거 없는 뇌피셜을 이렇게 쓰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뇌피셜을 보고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 개인 투자자 분들이 보고도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야 할 이유가 없는 종목. 이거는 공부를 조금 더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콜 테스트 실패한데 걔네 똑같은 분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필요한지 하락의 악몽이 떠오르는 하루였다. 비중 50%다 보니 더 후달리는 것도 있지만 조심해야 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악재가 없으니 내일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한편이 장기를 들고 있으면 내려놓음. 다들 파이팅 주주님들 파이팅입니다. 이것 때문에 빠지는요. 이거 제가 뭘 했는데 빠지나요? 저는 주가 시세가 그 어떠한 영향도 줄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회수가 막 수만이 나와주는 사람도 주가 영향을 그렇게 줄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그 비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올바르지 못한 지식이에요. 이런 걸 보면 결국 사야 할 이유가 없는 종목이다. 콜 테스트 실패한 것 같다. 이슈를 덮었는데 보안 유지 실패한 드러난 느낌.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뭘 느끼시나요? 그냥 이게 제가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중을 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그래도 최대한 근거 이슈 저는 굉장히 최대한 객관적인 브리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제 주관적인 생각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강하게 어필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저런 댓글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걸 통과했나? 이거 진짜 기밀이 유지돼서 이렇게 주가 많이 빠졌나? 왜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버린다니까요. 애초에 분석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댓글을 여러분들이 보면 저런 댓글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왜? 근거도 없고 분석도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근거도 없고 분석도 없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왜 빠졌는지 어저께는 시장이 트럼프발 이슈 때문에 빠진 섹터가 있어. 그러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중국과 관계가 무엇이 있나라는 부분에 연관이 지어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비전은 오히려 트럼프발 수혜를 받아줄 수 있는데 어저께 던진 물량은 대체적으로 하나 정밀 기계 쪽에 이 반도체 매출 비중에 타격을 좀 준 것 같다. 근데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주도적으로 믿는 사업과 미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일시적인 타격일 뿐이지 추세를 이탈시켜주는 그러한 요소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우리는 이로 인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도 물어봤어요. 퀄트 진행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했더니 잘 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그 연내는 가능한가요? 연내는 가능할까요?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거에 대해 답변 주기 어렵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거 뉴스까지 다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이제 기간적으로 봤었을 때 저는 11월, 12월 안에는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건 사실 제 뇌피셜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퀄리티 기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과거에 진행이 됐었던 부분과 이제 6월 10일 날 이제 완전히 납품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예, 그때 이후로 이제 원래 7월 말까지가 퀄테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한 달 반이 조금 넘어가는 기간 동안 1차적인 퀄테를 진행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를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 이후에 지금 7월 말 끝나고 8월, 9월, 10월 끝나고 3개월 지났죠. 그렇게 따지면 거의 뭐 4개월 반에 지금 5개월 차예요. 근데 퀄테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5개월에서 6개월 안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기간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 12단 관련돼가지고 수주를 넣겠죠. 수주를 넣을 것이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저는 판가름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 엔비디아 측에서 요청을 한 게 이제 12단 쪽의 비중을 훨씬 더 늘려달라는 것이고 HBM4 쪽에서의 이 비중을 훨씬 더 늘려달라, 기간을 좀 땡겨달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공장 확장, 이제 다른 쪽 비중을 줄이고 HBM 쪽 비중을 늘려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장을 한 부분이어가지고 생산에 박차를 가야 되는 상황이 맞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뭐 12단에 대한 수주권에 대해서도 이제 결과물이 조만간 나와주지 않을까. 그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그러니까 하나 정밀 기계를 포기할 수 없는 패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야 되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 구조적으로 봤을 때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라는 기업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이 SK 하이닉스하고 같이 갈 수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칩스법 뭐 폐지하겠다, 칩스법 뭐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분들 이제 보조금도 축소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밀어주게 되면 마이크론도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삼성 쪽도 4월에 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가 내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술력이에요. 기술력. 더 앞서 나가 있는 기술력. 너희들 8단 할 때 우리 12단 할 거야. 너희들 12단 너희들 12단 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16단 퀄테 넣을 거야. 사실 이런 느낌에 사실 한 세대 조금 더 앞서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기술력을 하는데, 기술력의 초격차라는 것은 따라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 전 세계적인 기조가 그래요. 기술력의 초격차는 따라잡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걸로 승부를 해야 되냐, 이 얼마만큼 엔비디아의 마진을 남겨줄 수 있느냐에 대한 싸움이 들어가게 돼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구조적으로 봤었을 때 기술력으로 12단, 16단, HBM4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기술력의 우위는 1차적으로 가져올 수 있지만, 거기에서 추후 마지막에는 이 마진에 대한 압박이 엔비디아로부터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ASMPT나 한미나 이제 하나 정밀 기계나 이렇게 벤더사를 여러 군데를 쓰고 2원화, 3원화를 해두고 가격 경쟁도 시켜놔야 본인들이 이런 절대적으로 이런 소재 장비사 단가를 낮춰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으로만 찍어 누르는 그 기간 자체가 얼마만큼 유지될지가 상대적으로 불확실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단가 싸움에도 준비를 해놔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준비를 해둔 회사가 공동 개발로도 들어가고, 이게 여러분 하이브리드 본딩만 공동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TC 본드도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TC 본딩하고 하이브리드 본딩하고 같이 공동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같이 공동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하나 인도를 버린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나중에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하고 시장 점유율 점점 늘어나기, 본인들 점유율 이제 가지고 들어오고, 만약에 기술력의 초격차가 만약 따라잡힌 상황이 되게 되면 마진 싸움으로 갈 건데, 거의 마진 싸움에 제일 중요한 그 패로 뽑아둔 게 하나 정밀 기계예요. 근데 하나 정밀 기계를 버린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봤었을 때 하나 SK 하이닉스하고요, 하나 정밀 기계는 같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싸움이 그렇게 흘러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기본적인 공부조차 안 된 사람이 퀄테 실패했나?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퀄테 실패라는 단어 자체가 이 기업에서는 용납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섹터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이닉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정밀 TC 본더가 거진 다 만들어가고 있는 듯해요. 지금 상황을 봤었을 때에는 좀만 더 이렇게 수정되고, 좀만 더 이제 대량 생산 경험도 좀 쌓여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주도적인 메인 벤더사로도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건데, 미쳤다고 지금 상황에서 거의 여태까지 시간 투자하고 거짓 공동 개발하고, 여러분들도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 측에서 내온 뉴스 보셨을 거예요. 어떤 뉴스가 있었어요? 장비 본더 이제 퀄테 진행한다고 납품을 할 때 2대를 납품을 했잖아요. 그걸 처음 제작을 할 때부터 끝까지 SK 하이닉스가 관여했다라고 명확하게 표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 그렇게 되면 하나정밀을 버렸을 때는 대안이 ASMPT하고 한미반도체밖에 없는데 지금 벌써 밴드사를 2호나 3호나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미반도체만 남겨둔다? 그렇게 되면 한미반도체는 벌써 고객사를 마이크론 쪽으로도 확장을 시켜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슈퍼을이에요. 슈퍼을의 상황이 되게 되면 마진 단가 싸움에서 유리한 싸움을 SK 하이닉스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무조건 이해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정밀 기계가 성공을 시켜야만 하는 게 SK 하이닉스의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하나정밀 기계는 하이닉스와 어느 정도가 굉장히 강한 결속력이 강한 동맹을 맺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밴드사 2호나 3호나의 메인 주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팩트라는 거예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위기감을 명확하게 느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하고 이렇게 고객사 다변화를 진행을 시켜둔 거예요. 하이닉스가 그러한 포지션에 간다라는 걸 본인들도 지금 알아버렸으니까. 예? 본인들도 이 정도는 머리를 굴리면 최소한 머리를 굴리면 이 정도는 알 수밖에 없으니까 본인들도 이렇게 이원화 시켜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저는 퀄테 통과하고 납품까지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그냥 그저 언제 정확히 되냐, 언제 빠르게 될 것이냐, 12단을 납품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좀 빠르면 이번 연도 안에 납품을 할 수 있을 것이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번 연도에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뭐 내년 1분기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이게 뭐 뉴스의 정황으로 봤었을 때는 그 불꽃놀이 전에 납품까지 하는 것이 하나정밀 기계의 목표였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본적으로 불꽃놀이 전이라고 했었으면 10월달인데 10월달이었나요? 네, 10월달이었잖아요. 10월달이었었으면 어느 정도 거의 끝자락 막바지에 다 왔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계획 플랜이 나와줄 수 있는 거예요. 기업 차원에서는. 근데 이런 세부적인 단계, 그러니까 더 하이엔드급에 대한 추가 퀄트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결국 더 하이엔드급을 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퀄트 통과로 나와주는 것은 급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맥락적인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영상이 너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그냥 영상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허브인제 TV 그 텔레그램 꼭 한 번씩 들어와 보세요. 저희가 이런 내용도 다 이렇게 1차적으로 가공해서 여러분들께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고, 트럼프 관련된 내용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좋겠고, 허브인제 TV 또 미국 주식도 여러분들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무료, VIP 분들한테 무료로 미국 주식 리딩도 해드리고 있어요. 포트도 지금 68% 수익, 10% 수익, 9% 수익, 다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불프 이벤트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